일제시대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마치 일제가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강점, 즉 강제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제가 지배하던 때를 정통성 있는 역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지요. 네, 역사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정성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비장하게 뉴스를 준비하게 네. 되네요. 네. 빛광자의 복복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애국심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고취시켜야 하는 날, 광복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북미 관계 소식부터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이 북미가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일면 머리 기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복수의 외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북미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미국 내 여론을 돌려야 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협상이 이어졌고, 이 협상이 진전이 되면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경 이 방북을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입니다. 예. 이 양측이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요. 그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체 그리고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이고, 예.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이 출처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마침 한국일보에서도 이 미국이 이 남북 미중이 함께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북한이 ICBM,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하고 해체된 물질을 나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보내고, 그리고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면 네네.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준다. 네. 이런 것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CBID라고 해서 뭐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하고 뭐 불가역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사실 완전한 비핵화, 뭐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 협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지금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거니까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북한에 들어가는 인사들을 보면은 먼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핵화 중대 전환점, 북한의 이른바 정권 창건일 9.9절을 앞두고 이런 그 비핵화의 수순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예. 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니냐 뭐 그런 교착 얘기가 상태 많았는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9월을 앞두고 뭐 그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은 핵 리스트를 내놓고 미국은 종전 선언을 선물하는 이른바 맞교환, 네.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북한에 관련한 그 기사와 그 조선일보는 그동안 사실 네. 많이 충돌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기사는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북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의 지속적인 논조였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르게 네.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요. 엄경민님, 중3 때 담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라고,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허성옥님, 휴일에도 정상 근무하시는 정상근 기자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름이 참 아주 성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6256번 쓰시는 분, 광복절 생방송 감사합니다. 1945년 닭띠 해방둥이 열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방된 해에 태어나신 연예인들이 많아요. 예. 네. 현철 씨, 남진 씨, 박인환 씨, 최주봉 씨, 김을동 씨, 선우용녀 씨, 이면식 씨, 연규진 씨. 그래요. 이분들이 45년생이고. 네. 예. 이재호 전 의원도 아마 45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해방둥이들. 광복절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처음으로 이 위안부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예, 어제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8월 14일은 국가 차원에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는 날이 된 건데요. 왜 8월 14일입니까? 왜냐하면 지난 1991년 8월 14일에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네. 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네네. 정말 수모와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최초로 맞습니다. 세상 앞에 이제 이 사실을 증언한 그런 분이 바로 네. 김학순 할머니인데 그분이 8월 14일에 그걸 증언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당시만 해도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쉬쉬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을 하셨고 아이고. 할머님의 용기는 곧이어서 이 다른 할머님들의 증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 비단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넘어서 이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그렇죠. 떠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네. 이에 정부는 어제 처음으로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서 이 공식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행사 장소는 위안부 피해자 49분이 잠들어 계시는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는데요. 예, 예. 어제 행사에는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이 네. 생존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일면 신문들을 쭉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김경애 할머님께서 한 손에는 이게 더우니까 이 작은 선풍기를 드시고 네. 이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볼을 쓰다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좀 마음이 좀 찡한 사진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여성 인권의 영역으로서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국제 조약이니까 대놓고는 못해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 또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설치된 이 화해치유재단은 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인건비로 한 달에 평균 1940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모양이죠, 거기가? 네, 일본으로부터 이게 돈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예, 예, 네. 예. 한 100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떻게 이 피해자의 수긍 없이 네. 과거사를 봉합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먹었는지 네. 놀랍습니다. 자,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올해 5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27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 확실한 일본의 사죄를 우리가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예, 자 민윤주님,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고 기림의 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남북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공동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인데요. 예. 내년이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니까 이를 맞아서 이 정부는 북한과 공동 사업으로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1910년 3월 26일 일제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예. 이 고인은 작고하시기 전에 이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일제가 가족들에게 유해를 넘기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은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까지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네. 유해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좀 주목이 됩니다. 2008년에 한번 공동으로 시도를 했다가 찾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꼭 그 고인의 유해가 좀 고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그 시신이 네,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네, 네. 이런 한겨레 보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분이 순국한 장소는 리순 감옥인데, 리순 감옥. 네. 예, 하얼빈 감옥으로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셨죠. 네, 그런데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하셨다고 네. 이야기했던 전직 대통령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네. 안중근 의사. 예. 자, 이준서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되새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아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 대구가 정말 애국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던 네네. 그런 대구 국채보상운동. 예, 저도 또 되새겨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한 바 있는데요. 네. 뭐 작전명 데이비슨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네. 그런데 이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면서 이 정보를 취득한 방식이 인터넷 검색이었다라는 황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한국일보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개요가 이렇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5월 이 최종읍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 계좌를 건네면서 비자금 추적을 지시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공작에 나선 국정원 직원은 이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현동을 만나서 미국 국세청과 협조해서 DJ 비자금을 추적하라 뭐 이러면서 그 2년간 12회에 걸쳐서 네. 5억 3천만 원 그리고 4만 7천 달러의 대북 공작금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현동 청장은 이거를 국세청 직원에게 시켰는데요. 예. 이 직원이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네, 정보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단체가 이 미국 국세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네. 있었다고 해서 예, 예. 뭐 이거를 보고 그 미국 국세청에 다니는 사람에게 30만 달러를 줘서 이 관련 정보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네. 물론 알아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그리고 국세청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나온 정보를 가지고 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썼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게 수사 때문에 한 일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좀 작고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망신주기. 네. 그리고 그분의 그 과거의 오욕을 네네. 덮으려는 그런 음험한 정치 공작 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와중에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대북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뭐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간다는 첩보로 입수했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증언을 채택을 하면 아무데나 그냥 다 북한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하셨다. 네. 역시 대한민국은 IT 선진국입니다. 예. 네. 댓글도 다 나란 일로 이렇게. 뭐 이런 거네요. 북한이 ICBM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하고 해체된 물질을 나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보내고 그리고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면 네네.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준다. 네. 이런 것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CBID라고 해서 뭐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하고 뭐 불가역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완전한 비핵화, 뭐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 협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예. 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지금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거니까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북한에 들어가는 인사들을 보면은 먼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핵화 중대 전환점 북한의 이른바 정권 창건일 구구절을 앞두고 이런 그 비핵화의 수순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예. 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니냐 뭐 그런 교착 얘기가 상태 많았는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9월을 앞두고 뭐 그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은 핵 리스트를 내놓고 미국은 종전 선언을 선물하는 이른바 맞교환 네.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북한에 관련한 그 기사와 그 조선일보는 그동안 사실 네. 많이 충돌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기사는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북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의 지속적인 논조였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르게 네. 나왔습니다. 예. 했는데 네. 이에 정부는 어제 처음으로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서 이 공식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행사 장소는 위안부 피해자 49분이 잠들어 계시는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는데요. 예, 예. 그 어제 행사에는 그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이 네. 생존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일면 신문들을 쭉 보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인 김경애 할머님께서 한 손에는 이게 더우니까 이 작은 선풍기를 드시고 네. 이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볼을 쓰다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좀 마음이 좀 찡한 사진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인류 보편적 인권 여성 인권의 영역으로서 그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국제 조약이니까 뭐 대놓고는 못해도 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 또 백지화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설치된 이 화해치유재단은 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인건비로 한 달에 평균 1940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모양이죠, 거기가? 네, 일본으로부터 이게 돈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예, 예, 네. 예. 뭐 한 100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떻게 이 피해자의 수긍 없이 네. 과거사를 봉합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먹었는지 네. 놀랍습니다. 자,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올해 5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27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 확실한 일본의 사죄를 우리가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예. 자, 민윤주님,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고 기림의 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남북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공동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인데요. 예. 그 내년이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니까 이를 맞아서 이 정부는 북한과 공동 사업으로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그 1910년 3월 26일 일제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예. 이 고인은 작고하시기 전에 이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라고 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일제가 가족들에게 유해를 넘기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은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감욕까지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네, 네. 뭐 유해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좀 주목이 됩니다. 2008년에 한번 공동으로 시도를 했다가 뭐 찾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꼭 고인의 유해가 좀 고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그 시신이 네,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네, 네. 이런 한겨레 보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분이 순국한 장소는 리순 감옥인데, 리순 감옥. 네. 예, 하얼빈 감옥으로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셨죠. 네, 그런데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하셨다고 네. 이야기했던 전직 대통령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네. 안중근 의사. 예. 자, 이준서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되새겨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아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 대구가 정말 애국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던 네네. 그런 대구 국채 보상 운동. 예, 저도 또 되새겨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한 바 있는데요. 네. 뭐 작전명 데이비슨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네. 그런데 이 해외 비자금을 자, 그래요. 엄경민님, 중3 때 담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라고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허성옥님, 휴일에도 정상근무 하시는 정상근 기자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름이 참 아주 성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6256번 쓰시는 분, 광복절 생방송 감사합니다. 1945년 닭띠 해방동이 열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방된 해에 태어나신 연예인들이 많아요. 예. 네. 현철 씨, 남진 씨, 박인환 씨, 최주봉 씨, 김을동 씨, 선우용녀 씨, 이면식 씨, 연규진 씨. 그래요. 이분들이 45년생이고. 네. 예. 이재호 전 의원도 아마 45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해방동이들. 광복절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처음으로 이 위안부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어제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8월 14일은 국가 차원에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리는 날이 된 건데요. 왜 8월 14일입니까? 왜냐하면 지난 1991년 8월 14일에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네. 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네네. 정말 수모와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최초로 맞습니다. 세상 앞에 이제 이 사실을 증언한 그런 분이 바로 네. 김학순 할머니인데 그분이 8월 14일에 그걸 증언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당시만 해도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쉬쉬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을 하셨고 아이고. 이 할머님의 용기는 곧이어서 이 다른 할머님들의 증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 비단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넘어서 이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그렇죠. 떠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일제 시대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제 시대라고 한다면 마치 일제가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강점, 즉 강제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제가 지배하던 때를 정통성 있는 역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지요. 네, 역사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정성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비장하게 뉴스를 준비하게 네. 되네요. 네. 빛광자의 복복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애국심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고취시켜야 하는 날 광복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북미 관계 소식부터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이 북미가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일면 머리 기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복수의 외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북미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돌려야 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협상이 이어졌고 이 협상이 진전이 되면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경 이 방북을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입니다. 예. 이 양측이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요.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체 그리고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이고 예.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이 출처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마침 한국일보에서도 이 미국이 이 남북 미중이 함께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한마디로